18. 한국 희생작전. 한국인들을 그렇게 만만하게 본 키신저 그룹은 결국 자멸을 부를 자충수를 택하였다. 한국을 속여서 동북아 공포지배 체제 가동을 위한 전쟁, 대학살 축제의 제물로 끌어들이기로 작정한 것이다. 한국을 그런 악마의 불꽃 속에 던지는 역할은 전쟁광으로 지켜 올려진 평양 권력층에게 맡기면 된다. 이 학살과 전쟁의 책임은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악의 피에로들에게 뒤집어 씌우면 된다. 9.11 테러에서 알카에다를 그렇게 이용했듯이 말이다. 이런 잔인한 음모가 90년대부터 2010년 사이에 어떻게 진행되다 실패했는지를 이제껏 살펴왔다. 이제 여기에선 2011년 이후에 와서 다시 시도되고 있는 상황들을 살피기로 하자. 1. 미국의 특전부대 네이비실 팀을 급파하여 빈 라덴을 처형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바마의 생포 명령에 반역한 것이었다. 즉, 온 세계는 그 사살 행위만 지켜본 것이 아니라 오바마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도 확인한 것이다. 2. 오바마는 자신의 군 통수권을 침해한 반역 사건이 벌어진 상황 수습을 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황을 아는 특전부대원 38명을 그 후 아프간 비밀작전에서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사살당하게 했다. 3. 그러나 그 군 독수권 침해 세력의 침묵작전은 완전히 실패했다. 우선 빈 라덴 피살은 오바마 명령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또 살해당한 특전대원들 역시 빈 라덴 처형 직후 이미 교체된 대원들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4. 그 생존 대원들은 가명으로 카월드스라는 책을 써서 빈 라덴 살해 당시의 군 독수권 반역 사건을 증언하였다. 그럼으로써 오바마 배후에 협박 조정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그 배후 세력이 특전 대원의 폭로와 빈 라덴의 재판정 고백을 두려워한다는 것 등을 노출시켰다. 5. 이런 과정에 아랍의 제스민 혁명 노선의 메시지가 미국에서 미국 중상층 99% 시민 저항 데모 진영과 연계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불만만이 아니라 9.11 테러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정치 저항 징후를 보였다. 이런 사태의 진전은 미국 내부의 99% 시민들이 0.01%의 특권층, 즉 글로벌리스트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세계 단일 정보주의자에 저항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시민의 저항의 함성이 기이하게도 안개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다.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대통령 오바마가 이 시민들에게 어떤 유혹과 협박을 쓰는지는 모르지만 2011년 초겨울에 갑자기 그들은 침묵하였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한 언론지와의 인터뷰에서 키신저가 이상한 선언을 하였다. 동북아에는 지금 정쟁의 망령이 떠돈다. 그러더니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1. 오바마는 북한과 중동, 시리아, ISIS를 상대로 사실상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는 거짓된 평화 정책을 펼쳤다. 그것은 대북 인내력 있는 대화 정책과 대중 해로 분쟁과 미국-이란 핵협상이었다. 2. 일본의 대재앙은 일본의 군사적 대륙 진출 야망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자극하도록 이용되었다. 그래서 아베와 오바마를 묶어 중국과의 분쟁을 격화시키게 하였다. 3. 또 김정은의 핵시위를 이용하여 대규모 동북아 전쟁 또는 테러와 학살을 부채질하게 했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시위 목표는 단순히 평양 권력층의 정권 유지 수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화 통일을 위한 전쟁 지향 정책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키신저 그룹이 더욱 무서워해야 할 일이 동북아에서 터졌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 이명박 정권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키신저 그룹에 대한 저항 노선을 택하였다. 그들이 한반도에서 기어이 전쟁이나 인간 학살 정책을 쓰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즉 키신저의 실체를 박 정권이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이다.
희생양 입장의 한국 통치권자가 생존권을 위해 자신들을 거부하는 정책을 택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들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에 키신저 그룹은 모든 힘을 기울여 한국 경영에 들어가야 했다. 그것이 오늘의 합법을 가장한 제도권 정치 사기 폭력으로 한국 통치권 도둑질에 나선 원인이다.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박근혜의 입을 막아야만 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키신저 정책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저항하는 자세를 굳힌 박근혜를 오늘의 모습으로 정치적 살해를 해야만 자신들이 겨우 살아남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보다 더 무서운 한국의 힘이 일어섰다. 박근혜의 통치권 찬탈에 놀란 깨어난 한국 국민들의 눈이 키신저를 쏘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키신저의 이런 파행적 동북아 국제정치 파동의 실상을 알아챈 것이다. 희생양 한국 국민이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알고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정치 군사력과 동반하여 반글로벌리즘의 기치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반드시 전 세계로 확산하여 가게 될 것이다. 거기에다 시진핑은 기회주의적으로 그들을 살피는 상태이고 아베는 트럼프 쪽으로 돌아섰다. 이제까지 우리는 지난 90년대 이후 오늘 한국 통치권 유고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한 키신저 그룹의 범죄 역사를 간결히 살폈다. 이제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정치 현상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동북아에서 키신저 그룹과 함께 그 공포집의 음모에 가담한 세력치고 키신저와 원수로 돌아서지 않은 경우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국가나 사람들은 키신저 그룹을 당장 인류로부터 격리시키든지 아니면 즉시 무력화시키든지 해야 한다고 본다. 이 점은 그들이 지닌 공명자멸증후군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여기에서 그 글로벌리스트들의 세계 지배 대권 질주를 향한 무리한 질주와 그로 인한 붕괴 징조를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먼저 그들의 무리한 지배력 확장을 위한 질주를 살펴기로 하자. 1. 그들은 나머지 인류의 99.99 식충이 때를 자신들의 신적인 힘으로 이미 지배한다고 본다. 2. 그들은 그 지배력 유지와 절대화를 위해 이젠 이 식중이 때의 생사여탈권조차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 3. 이런 지배체제에 신성한 권위를 부여하여 영구화하고자 종교통합운동으로 정치신비주의를 조작한다. 4. 그 정치신비주의 조작은 바티칸과 WCC가 수행해온 인간신 조작 운동이다. 글로벌리스트들은 이 작업을 이젠 거의 잘 이행해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미국 대선에서의 실패와 동시다발적으로 유럽이 뒤흔들렸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하게 무리수를 쓰며 동북아 공포지배 체제 완성을 서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오늘의 한반도 전쟁 위기 겸 한국의 통치권 유고 상황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음모성 동북아 공작에서 성공하리라는 가망은 전혀 없다. 왜냐? 그들의 동북아 지배를 위한 질주 행위를 보면 그것이 모두 드러나 보인다. 이제 여기서 그들의 동북아 공포지배 질주 책략을 살펴보자. 그들은 우선 아시아 정세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 소련 붕괴 이후 유럽과 아메리카는 각국 안보 주권을 기존 첨단 군사기지로 조종 가능하다. 2. 그러나 아시아엔 그런 기지가 없는 데다 중국, 일본은 언제든지 소련 이상의 거대한 적으로 화할 수 있다. 3. 한국 국력 성장의 질과 속도는 중국, 일본을 추월하고 평화 흡수 통일 쪽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4. 이제부터 세계 지배 대권의 최대 경쟁 세력은 미국에 의한 세계 지배를 주장하는 백인계 프리메이슨이다. 5.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리스트의 세계 지배 체제 완성을 위한 아시아 기지 구축의 최대 장애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92년 클링턴 정권 등장을 기회로 다급하게 북미 핵회담이란 가설 군사외교 쇼 무대를 설치했다. 그 무대의 배후에선 그들의 진짜 공작을
은밀하고도 급하게 서둘렀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북미 핵회담을 통한 군사 외교 정치 사기쇼를 추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그 겉과 속이 다른 군사 외교쇼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제 여기에서 간략히 살펴보자. 1. 분단된 한반도의 갈등과 평화의 결정권을 장악하여 영구적 동북아 분리 공포 지배를 완성한다. 2. 이것은 희생양 한국과 아시아에겐 절대 비밀로 진행해야 하므로 다른 엽기적 군사 외교쇼가 필요하다. 3. 미국과 한국 상대로 엽기적으로 진행된 김정은의 핵시위는 바로 이 속임수 군사 외교 쇼였다. 그러나 이 옳지 않으면서도 무리한 질주는 결국 그 지배체제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대지진이 일어나겠다. 그들 내부로부터의 저항이 당연히 90년대부터 나타났던 것이다. 이젠 결국 그 지휘부 자체의 붕괴 징조까지 나타나고 있다.